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가 2시간도 안 돼서 철회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하루 종일 거센 후폭풍에 시달렸습니다. 자,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을 하면서 이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여야 대선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하루 종일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느냐 마느냐 번복된 내용 때문에 혼란이 많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그래서 해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먼저 들어보시죠. 만약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방식,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한다면 전국민 지원 방식에 대한 그런 논의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논의 정도가 있었다라는 말을 했지만 일단 그 대표 회동 이후에 양당 대변인들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저런 해명이 과연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어요. 설득력이 없죠. 예. 수석 대변인들이 지금 스피커폰으로 두 대표가 지금 이제 방역 상황 때문에 두 대표만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만나는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 휴대폰으로 스피커폰을 통해서 수석 대변인들이 그 내용을 듣고 그대로 그 내용을 받아 적어서 발표를 했다. 이건 수석 대변인들도 다 인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당내 반발이 일어나니까 1시간 30분, 40분 만에 그 내용이 사실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합의문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톤 다운해서 그냥 원래 있는 대로 그냥 강경하게 나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준석 대표 모습들을 보면요. 저는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뭐 근래에 있었던 일들만 봐도 여가부 폐지 문제 그리고 통일부 폐지 문제 가지고도 얘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내 지도부들하고 같이 논의하지도 않고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발언한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의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하나 더 지적하자면 이준석 대표는 잘못을 인정한 걸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야 당 대표 회동 이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번복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리 당내에서도요 지금 이준석 리스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내 반발이 지금 당장 있잖아요. 윤희숙 의원도 그렇고 조혜진 의원도 그렇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안을? 그렇습니다. 당이 좀 솔직히 걱정스럽게 이번 일을 바라보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국민의 기대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우리 당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이준석 현상을 통해서 영선 대표가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반겼고 젊은 분들의 기대 또 국민의 기대를 우리가 받아서 더 잘해 나가자 이런 의지를 다지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좀 욕심이 과한 측면도 있다. 예. 그다음에 본인이 이 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틀림없이 있는데 그걸 넘어뛰고 그냥 즉흥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통에 당론으로 비치게 되고 또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 우리 당의 철학과 좀 다른 문제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미 당의 원내 지도부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 이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하자 이런 입장인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덜컥 합의한 것 같은 예. 이런 이제 모습을 비췄고 또 그거를 이렇게 당내 비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무마를 하려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태도에서도 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 젊은 대표고 국민의 기대를 받는 대표면 이건 내가 좀 생각이 짧았다. 그때 송영길 대표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만약에 여당이 수용이 되고 정부하고 여당 간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 문제도 좀 더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걸 처음부터 명확히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게 덜컥 합의 번복처럼 비치면서 그다음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다 이렇게 하는 건 변명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 생각이 좀 짧았고 네. 오해가 생길 언행을 내가 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입장은 이거다라고 분명히 밝히는 게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예. 당 대표라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석 대변인들이 양쪽에 있는 상황에서 예. 스피커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도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네. 그 수석 대변인들이 소위 합의문 형식의 어떤 내용을 써서 발표를 한다고 할 때 네. 대표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이 합의문의 내용이 오해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좀 없어서 네. 결국은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좀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명쾌히 정리하는 거. 내가 좀 생각이 짧았다. 그러나 우리 당의 입장은 이거다. 예. 명쾌히 정리하는 게 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께서도 이준석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그 중단이 네, 됐잖아요. 예. 여가부 폐지, 통일부 폐지 문제 등등의 많은 그 얘기가 있는 다음에 이번 사안이 생겼고 그래서 이준석 리스크까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인용하기 좋아하지 않는 신문이긴 하지만 1등 신문을 자처하는 신문이 오늘 사설을 썼어요. 이거 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국민의힘을 잘 비판하지 않거든요. 그 사설에서 덜컥 합의했다 이러면서 비판했고요. 실수가 잦으면 무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굉장히 쓴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가 실수하면 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국민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합의했던 내용 구두 합의라고 하지만 이렇게 뒤집어 버리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야권하고 협상을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예. 결국 추경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좀 신중한 태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당내에서도 당대표의 리스크가 발동하지 않도록 당 지도부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전에 협의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충분한 협의 끝에 뭔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확정을 했는데 현재 야당도 그렇고요, 정부와도 그렇고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서 향후의 좀 상황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그 이제 합의 문제로 국민의힘의 입장은 좀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가 딱 정리를 했고 우리의 입장은 불변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는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이 또 다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80%까지 국민의 80%까지만 지원하겠다 이 입장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네. 과연 이제 정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딱 버틸 수 있을지 벌써 뭐 언론이 또 여러 가지 관측을 하는데 예.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야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 입장은 이제 분명히 나와 있고 예. 이렇게 논의를 해서 간격을 좁혀가야 될 텐데 지금 정부 여당 입장이 아직도 좀 달라서 국민 입장에서는 좀 아직도 어떻게 전개될지 예. 지금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부 여당이 소위 말해 당정회의를 하든지 예. 해서 입장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결 투기도 있고 이제 거기서 홍남기 부총리가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오늘 이제 여러 기사에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보내드렸는데 어젠가요? 부동산을 찾아서 이제 집값 문제를 부동산 업자에게 계속 물어보면서 적는 화면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지지율은 좀 답보 상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 반면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제 대권 출마를 정식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두 사람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누구에게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떻게 보이세요?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온전한 자기 지지율이 아니에요. 그건 국민의힘 지지율이기도 하고요. 보수층 지지자의 지지율을 갖고 간 것이기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뚜렷하게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윤 전 총장이 가져간 측면이 있는데 근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나오게 되면은 그 지지율이 분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다가 최근에
뭐 검증 공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논문부터 시작해서 장모와 관련되는 문제, 이제 검증의 초입 정도밖에 안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효과도 없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건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일단 최 전 감사원장보다 먼저 국민의힘에 입당할 만큼의 명분과 이런 걸 주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럼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당 시기는 좀 타이밍을 이미 놓쳤다. 그럼 그 다음에 버스가 출발할 때, 정시 출발할 때 그때까지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문제인데 네.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려면은 예. 그러면 마지막 야권 단일화 한 12월이나 그 이유가 될지 언제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권 단일화를 노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글쎄요, 검증의 파도를 제대로 넘지 못하면 더 초라한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제가 볼 때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그렇게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윤 전 총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재현 전 원장은 윤 전 총장의 대안이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선을 그은 거죠. 예, 예. 네, 선을 긋고 본인은 국민의힘의 정당 정치를 또 강조했거든요. 네.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뭐 분명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한 7월 중이든 8월 초쯤이든 간에 국민의힘 입당이 기정사실화됐다. 저는 예. 그렇게 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국민의힘의 권영세 대협력위원장, 만나죠. 그러니까 이분의 역할은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다 국민의힘에 영입하는 그 역할인데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오늘 권영세 위원장이 만나죠. 예. 아마 서로의 생각을 정말 털어놓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어떤 행보를 할 건지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7월 안에 입당이 이루어질 것 같고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듣습니다. 국민의 말씀을 듣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본인이 판단을 하고 국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네. 이 듣는 과정이 언제까지 전개가 될지 그리고 본인이 언제 어떤 판단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국민한테 어떤 말씀을 드릴지가 아직 모든 게 불투명해요. 그런 사이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민의힘에 먼저 입당할 가능성이 크고 예.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압박을 좀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의 지금 이 높은 지지율 가운데 대부분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지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입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사람이 되고 예. 윤 전 총장은 입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 행보를 좀 더 한다고 할 때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우리 사람으로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이런 문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윤 전 총장한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입당을 할 경우에 상당히 압박 요인이 되고 예.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함께할 수 있는 재촉 요인도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거는 온전히 윤 전 총장의 판단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의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